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숭이에서 처음 확인된 바이러스로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렸던 엠폭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입원 환자 수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이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 계신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 병원도 14명 입원해 계시고요. 예. 중환자실에 한 5분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제 입원 환자는 제일 많이 입원해 계신 상황입니다. 예. 자, 이달 둘째 주에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1,359명, 한 달 전보다 9배가량 급증했는데요. 보통은 찬바람이 불면 바이러스 유행을 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확산세가 빠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이제 그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여름마다 계속 유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예. 이유는 이제 작년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름에 걸렸고, 그다음에 작년 겨울에는 유행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1년 이상 이제 걸리신 분 1년 이상 됐고, 또 작년에 가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접종을 했는데 접종이 한 40% 정도 돼서 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벌써 1년 이상 이미 백신 안 맞은 지 됐고, 맞으신 분들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 KP2나 KP3 같은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염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좀 더웠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실내에서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년째 유행 시기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냉방으로 밀폐 공간이 많아져서 또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자, 예. 그런데 이렇게 요즘은 또 이동이 많은 휴가철, 여름 휴가철 막바지이기도 하고 또 곧 개학 시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정점에 달할지 또 얼마나 지속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아이들 사이에서도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병원협회 쪽에서도 지난달에 비해서 3배 이상 환자가 좀 발생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개학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 이후가 아마 이제 정점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건 유행이 길어지게 되면 추석 연휴 때까지 유행이 길어지게 되면 또 전국 단위로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행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한 농촌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또 감염이 되면 그런 이제 중증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응해서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고요. 또 추가 확보한 치료제 26만 명분을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도 예방 수칙을 발표했죠. 네, 일단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강조를 안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취약시설, 그리고 장애인이 있는 이런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종사자들 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 있는 분, 특히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들이 이제 아프면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어떻든 증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외출하게 되면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의료 체계가요, 중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료 공백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네. 상황이라면 과거의 대유행 때처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유행이 이제 코로나19 한참 유행할 때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아주 큰 유행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병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제 전공의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특히 전공의들이 중환자 진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공의들 없이 뭐 교수들이나 전문의들이 환자를 보다 보니까 상당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은 또 중환자실 숫자를 줄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체중증이라 그래서 아주 심각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있을 가능성. 사실 이거는 뭐 어디 문서상에서나 이런 부분에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엠폭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가 스웨덴에 이어서 파키스탄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던데요.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 불렀는데 두창이라고 해서 예전 천연두가 주로 동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사람에게 전파됐을 때 초기에 발열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스포성 발진이 전신으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망률이 조금 높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아에서의 사망률이 꽤 높은데 최근에 지금 아프리카 유행은 소아에서도 많이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또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WHO에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질병이라서 엠폭스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감염병인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유입 사례가 있어서 한 100여 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사망 환자는 없었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인 이제 그 클레이드 1B가 그러니까 클레이드 1B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작년에 유행했던 우리나라 유행했던 거하고는 조금 이제 형태가 다른 거긴 하고요. 클레이드 1계열들이 사망률도 높고 전파력이 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예전에 아프리카 유행에 비해서 특히 전년도 유행에 비해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엠폭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질환이고요. 또한 일부 이제 그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성 간의 성관계, 특히 남성 동성 간의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피부에 발진이 있거나 이런 분들, 특히 외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방문하시는 경우에 이제 그런 피부 접촉이라든지 성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의 엠폭스 유행까지 뭐 이런 때일수록 개인 방역에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환자가 많아서 바쁘실 텐데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